만약에 이렇게 배란 장애가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또 어떤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하면 뭐 털이 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배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우선적으로 진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배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생리가 일어나야지 이 안에 있는 자궁 내막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이 내막이 탈락되지 않고 계속 두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목 양쪽에서 이게 내막이 두꺼워지다 보면은 서로 맞다고 이제 쓸리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출혈이 일어나고 이 안쪽에 있는 내막에 손상이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막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났던 수정란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착상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손상되게 되면 나중에 임신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한 효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내막암이나 아니면 내막 증식증의 어떤 2차적인 질병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배란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우리 산부인과에서 이 배란 유도제를 치료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어떤 건가요, 원장님? 네, 보통 일반적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처음에는 피임약을 복용해서 아예 생리를 자연스럽게 배란이 안 되도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임신기에 다르고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이 있는 경우에는 배란 유도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란 유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2차적 문제를 방지하는 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난소 자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제어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난소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최근에 출산율이 워낙 저조하기도 한데 그나마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런 배란 문제를 또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한방에서는 배란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배란장애가 나타난 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합니다. 크게 환자가 드러나는 어떤 증상에 따라서 신어 증상과 간기 울체 증상, 그리고 담습 조체 증상, 그리고 음어내열형 증상으로 나누는데요. 각각의 변증 내리는 특징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신어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만한 경우는 좀 드물고요. 추위를 느끼거나 아니면은 수족냉증이 있거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으로는 금계신기환 등을 보통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간울기체형 같은 경우에는 비만하지 않은 편에 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속하고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긴장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정경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담습 조체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담습이 조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드름과 아까 말씀드렸던 조무증 등 남성 호르몬이 활성화돼서 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체로 좀 비만한 편이고 그런 경우에는 창부도담탕을 사용합니다. 또한 음어내열형 같은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좀 비만한 편에 속하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상열감, 변비 등의 하여튼 열감이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자음 팔미와 같은 처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도 다양한 처방들을 가지고 이 난임과 또 배란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임신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건강한 임신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 정상적인 또는 건강한 배란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평상시 생활 방법들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사실은 배란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체중이 되거나 아니면 과체중이 되거나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과체중이 돼서 비만이 된 경우에 배란 장애가 잘 치료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음식이나 아니면 탄산음료, 커피 같은 음식들은 피하셔야 되고, 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제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되도록 절제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창윤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저체중이나 또는 너무 심한 과체중도 이 배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란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단계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정자가 이동을 해서 난자까지 이르는 길에 통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위쪽에서 있는 난관에 있는 난관에서 이제 난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자궁 경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난관인데요. 이 난관에서 바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만남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난관은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수정난이 된 다음에 다시 역으로 반대로 돌아와서 자궁 안쪽으로 들어가서 착상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난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보통 점액이나 포도당 같은 수정란을 더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그 수정란을 잘 이동할 수 있게끔 섬모 같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수정란을 영양 공급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나 아니면 박테리아 같은 게 침습했을 경우에 오히려 여기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증식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침습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골반염인데요. 골반염은 통증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아무 증상 없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에 광범위한 난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더 문제가 되는 건 만성 골반염인데요. 각구 염증이 일어나고 아무는 과정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주변의 조직들이 유착됩니다. 결국은 그 유착이라는 건 그 접착제 같아서 그 난관은 굉장히 좁고 되게 미묘하고 섬세한 그런 기관인데 그 접착제에 의해서 난관의 모양이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막히거나 폐색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자가 이동하는 게 안 돼서 난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난관에 기형이 생겨서 자궁의 임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급성 골반염의 경우에는 보통 항생제로 처방을 하고 있고요. 항생제를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치료를 하면 쉽게 좀 치료가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성 골반염인데요. 이렇게 항생제를 먹어도 계속 재발되는 골반염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균을 없애는 치료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면역력을 높아서 세균이 침입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게끔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통해서 염증 증상을 가라앉히면서 자궁 골반 내에 어떤 면역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궁 경관인데요. 그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자궁 경관은 이제 그 처음에 질 입구에서 시작해서 이 위쪽에 이제 자궁 들어가기까지의 어떤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서는 점액이 나옵니다. 특징적인 게 점액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바로 정자가 통과하는 첫 관문입니다. 근데 그 점액은 정자를 안쪽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배란기 때에는 통과하는 역할을 해주지만 배란기가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균도 침습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배란기 때는 정자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점액의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물처럼 깨끗한 종류의 어떤 그런 액체가 나오는데요. 배란기가 아닌 경우에는 나오는 점액량도 줄고 탁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정자가 침습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균도 침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배란기인데도 불구하고 점액이 탁하고 아니면은 양이 적게 되면은 정자가 통과하기가 힘든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때문인데요. 이렇게 에스트로겐에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방 치료를 통해서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하면은 지금보다 더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최신 논문에 따르면은 이 경관점액이 안 좋은 산모들의 배우자나 남편이 나이가 많을수록 더 임신이 안 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으니 만약에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의 배우자의 나이가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조기에 미리미리 아마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